안녕하세요, PT인폼입니다. 오늘은 날개뼈가 등 뒤로 툭 튀어나오는 익상견갑, 윙잉 스캐퓰라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익상견갑은 견갑골의 내측연, 안쪽 모서리가 툭 튀어나온 형태가 마치 날개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아마 치료사분들이나 피트니스 관련 종사자분들은 이러한 케이스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익상견갑 케이스가 근육 약화나 근육 불균형으로 생기기 때문인데요. 간혹 유로프락시아라고 하는 신경 차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우리 케이스와는 조금은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오늘은 근육학적인 관점에서 이 익상견갑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익상견갑의 케이스를 마주하면 대부분 정거근에 포커스를 맞추고 운동이나 치료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어쩌면 이 정거근에 포커스를 맞춘 치료 또는 운동이 전혀 쓸모없는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윙잉 스캐퓰라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더 세분화해서 보면 세 가지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익상견갑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검사 방법, 끝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디알 윙잉 스캐퓰라, 내측 익상견갑인데요. 내측 익상견갑의 주 특징으로는 날개뼈가 위로 올라가고 안쪽으로 모이면서 안쪽 모서리가 툭 튀어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견갑골의 거상, 그리고 내전, 하방 회전되면서 내측연의 돌출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익상견갑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케이스라고 하고요. 원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전거근의 약화 또는 마비가 원인입니다. 가끔 정거근을 지배하는 신경이 장흉신경의 포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원인이 전거근이기 때문에 검사 또는 치료도 정거근에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이 되게 되는데, 검사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검사는 숄더 플렉션 테스트, 어깨 굴곡 검사입니다. 어깨 굴곡을 할 때 견갑골의 내측연이 뒤로 툭 튀어나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것은 정거근이 원래 하고 있는 역할을 잘 이해하신다면 왜 이 테스트를 하는지 쉽게 이해가 가실 텐데요. 정거근은 팔을 올릴 때 견갑 상완 리듬에서 흉곽에다가 견갑골을 딱 붙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정거근의 약화 또는 마비가 발생하게 되면 견갑골의 내측연이 툭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테스트로는 월 푸시업 테스트, 벽에다가 손을 대고 푸시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도 견갑골의 내측연이 툭 튀어나온다 라고 하면 양성입니다. 이 내측 익상견갑의 치료는 정거근 운동이나 정거근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주가 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라투스 펀치나 월 슬라이드, 푸시업 플러스 같은 동작을 해주시면 정거근 운동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흉신경의 포착이 의심이 된다면 정거근을 이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장흉신경이 시작되는 부위인 전중사각근 부분을 이완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장흉신경을 스트레칭할 수 있는 신경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라테랄 윙잉 스캐퓰라, 외측 익상견갑입니다. 근데 이 외측 익상견갑에도 세분화를 하면 두 가지로 또 나뉘게 되는데요. 승모근이 약해서 발생하게 되는 승모근 약화 패턴, 능형근이 약해서 발생하게 되는 능형근 약화 패턴,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승모근 약화 패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앞선 내측 익상견갑과는 조금 다르게 견갑골이 내려가고 바깥으로 빠지면서 안쪽 모서리가 튀어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견갑골 하강, 견갑골 외전, 하방 회전, 그리고 내측연 돌출입니다. 원인은 승모근 약화 또는 마비로 발생하게 되고요. 승모근을 지배하는 신경인 부신경, 액세서리 nerve의 포착으로도 발생한다고도 합니다. 이 외측 익상견갑 검사 또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숄더 어브덕션 테스트, 외전 검사가 있습니다. 앞선 플렉션 테스트와는 다르게 외전에서는 승모근이 견갑골의 1차적인 안정근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승모근의 결 방향을 보시면 가로로 쭉쭉쭉 나와 있는 것을 아시게 될 텐데, 팔뼈가 외전을 하면서 견갑골을 후인시켜주고 상방 회전시켜주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만약 이 승모근이 약화 또는 마비가 발생하게 된다면 견갑골 내측연이 툭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숄더 플렉션 테스트를 해서는 외측 익상견갑을 밝혀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있습니다. 숄더 플렉션에는 전거근이 1차적인 안정근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승모근 약화를 전거근이 대신 보상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익스터널 로테이션 저항 검사입니다. 익스터널 로테이션에서 승모근은 협력근, 시너지스트 머슬로 사용이 되게 되는데 승모근 자체가 약해버리게 되면 견갑골 내측연이 뒤로 툭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치료는 승모근을 강화할 수 있는 오버헤드 슈러그나 Y레이즈 같은 운동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고요. 승모근을 지배하는 부신경 포착이 의심이 되면 승모근 주변 부분을 이완을 해주시거나 부신경이 자주 포착되는 부위인 포스테리어 트라이앵글러 스페이스 이 부분을 이완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신경을 늘려줄 수 있는 스트레칭 또한 첨부를 할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외측 익상견갑 능형근 약화 패턴입니다. 승모근 약화 패턴과는 한 가지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똑같이 견갑골이 하강되고 바깥으로 외전되는 것은 맞지만 능형근 약화 패턴은 상방회전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능형근의 작용을 아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아시다시피 능형근은 견갑골을 하방회전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능형근이 약해지게 되면 견갑골이 위로 상방회전되게 되는 것이죠. 원인은 능형근의 약화 또는 마비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능형근을 지배하는 신경인 견갑배신경, 도자 스캐퓰라 널브의 포착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도 합니다. 검사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견갑골 후인 근력 검사. 근데 이 능형근 약화 패턴은 검사로 밝혀내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후인에 작용하는 근육은 승모근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단위 면적당 승모근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능형근이 약화된 것을 승모근이 보상하게 되며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육안으로 견갑골이 바깥으로 빠져있고 내시경이 돌출되어 있는데 하방회전되어 있는지 상방회전되어 있는지를 보면 능형근 약화 패턴인지를 의심해 볼 수는 있다고 합니다. 치료는 능형근을 강화할 수 있는 후인 운동, 로우로우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신경 포착이 의심이 된다면 능형근 주변부를 이완하시거나 견갑배신경이 시작되는 부위인 전중사각근을 이완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견갑배신경의 신경 스트레칭 또한 제가 첨부를 할 테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자, 이 많은 내용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익상견갑, 윙잉 스캐퓰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 가지로 익상견갑이 나뉜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니까 이제 환자나 고객분들이 오셨을 때 무작정 전거근 운동만 시키는 실수는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PT 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